상대방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바보 같으니 말하는 것과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지만 나는 당신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찰스 슈와브는 어느 날 오후 자신의 제철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몇 명이 그들의 머리 바로 위에 붙어있는 금연이라는 푯말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슈와브가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금연이라는 푯말을 가리키면서 자네들은 저 글을 읽을 줄도 모르나? 말했을까요? 슈와브는 그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하나씩 권하며 모두들 밖에 나가서 한 대씩 피우고 오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작은 선심까지 쓰면서 자존심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끔 해주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존 워너 메이커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매장을 날마다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혼자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부인이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한쪽에 모여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로 가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 점원에게 물건을 포장해주라고 건네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갔습니다. 흔히들 고위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들이 바쁜 탓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문객들에게 윗사람을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좌관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칼 랭포드가 디즈니월드가 자리잡은 프로디다주 올랜도 시장이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방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기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좌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들은 지역 주민들이 시장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랭포드 시장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집무실 문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보좌관들은 그제야 시장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문이 상징적으로 제거된 그날부터 랭포드 시장은 참된 개방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와 그리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와 함께 비난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흔히 부모들은 자녀의 산만한 공부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나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성적이 더 좋았을 텐데. 아이는 그러나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후의 말을 듣고는 칭찬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칭찬의 말이 나쁜 성적을 비난하기 위해 꾸며낸 서론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감이 없어지고 자녀의 공부 습관을 바꾸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꾸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얘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학 성적도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나쁜 성적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므로 칭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수학 성적에 대한 부모의 희망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뛰어난 설교로 이름난 헨리 워드 비처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87년 3월 8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비처의 후임으로 라이먼 에보트가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설교문을 쓰고 또 고쳐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설교 원고가 완성된 후 그는 그것을 아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이 대개 그렇듯이 그의 설교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만일 사려 깊지 못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정말 형편없군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듣고 있는 사람이 잠들어 버리겠어요.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이나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당신은 멀었군요. 평소 말하는 투로 자연스럽게 못하세요?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망신만 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여보, 노스 아메리카 리뷰지에 실릴 정도의 훌륭한 설교문이에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설교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에보트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토록 정성을 들여 작성했던 원고를 버리고 메모도 없이 연설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
비평을 하면서도 미움을 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관심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는 원칙을 실천해보세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부장님, 지난주 보고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중에 몇 개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김 부장님, 지난주 보고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중 몇 가지가 교정되는 대로 이 훌륭한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 부장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실패하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평을 하면서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한 후에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꿔보세요.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꾸어 쓰기만 해도 사람들의 원망이나 미움을 받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